네, 안녕하세요. 천우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토지 보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영업손실 보상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기존의 그 영업장이 수용되거나 철거될 때 그 영업자에게 그 입히는 손실에 대해서 국가나 그다음에 그 공입사업 그 시행 주체가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이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죠. 제 77조에 나와 있고 또 같은 법 시행규칙 45조에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보상을 받기 위한 그 5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인정고시일 또는 주민 공람 공고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업 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인정받고 간보 또는 공고에 고시한 날 전부터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은 뭐 물론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너무 좋고 또한 그 임대차 계약서 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증빙 서류로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 등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제 적법한 장소에서라는 타이틀인데요.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불법 평질 변경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법령에서 물권 적치가 금지된 장소에서 하는 영업행위 뭐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이 항목에 대해서는 법령 지정 이전부터의 영업 그에 대해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스가 안 나도록 이 보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지만 영업 손실에 대한 그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인적 물적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영업 특성에 맞는 그 최소한의 인력과 설비가 되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판례는 보통 이제 5일 장터 영업이라도 지속성과 고정성이 인정되면 보상이 된다. 뭐 이런 판례가 있어요. 예. 네 번째는 이제 계속적으로라는 항목인데요. 요거 이제 단절 없이 영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 영업하다 말다 뭐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그 계속 꾸준한 실제 영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예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민박이라든지 해수욕장에서 이제 계절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매년 반복이 되면 인정이 된다라고 또 합니다. 일단 관계 법령상 허가 등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식적인 어떤 루트로 진행이 되는가? 예를 들면 뭐 식품위생, 공중위생, 자동차 정비 등 이런 허가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꼭 그 충족 요건이 필요가 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그 무허가 영업이 우리가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뭐 다 뭐 사업자 등록 내고 정식 그 허가 등록 신고 절차를 밟아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100%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에는 통계청 그 가구 이제 가계 지출비 관련 이제 계산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3인 가구 3개월치에 대한 가계 지출비와 그다음에 이전비가 플러스돼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건축물, 불법 형질 변경 토지에서 하는 영업행위,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좀 제외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허가 등록 없이 영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일부만 이전비가 지급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 개시한 이제 신규 영업이라든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장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영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보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 또는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라도 영업자 지위 승계, 포괄 양도 양수, 법령상 영업 지위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법령 이전부터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 공원 구역에서 영업하던 경우, 그리고 공익사업 시행 전에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에서의 영업, 이런 경우는 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실무에서는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실무에 적용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상세하게 면밀히 그 찾아봐야 되는 그런 어떤 조항들이 있어요. 예, 거기서 해당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미스가 안 나도록. 그리고 영업 손실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그게 관건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 체크리스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상액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제 휴업 보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그다음 휴업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전 보상 같은 경우는 영업시설 또는 뭐 원재료, 상품의 이전 및 그런 감손 상당액에 대한 부분들에 해당될 것이고, 무허가 영업 특례, 뭐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 가계지출비 기준 뭐 3인 가구 3개월치에 해당하는 것과 이제 이사비, 이전비가 해당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업 인정 고시일 전후 자료 보관이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업자가 안 되어 있거나 뭐 임대차 계약 뭐 이런 증빙 자료가 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런 자료들이 아주 기묘한 역할을 하는데, 뭐 공과금 납부 내역서라든지 매입 매출 자료가 있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허가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이제 유효 기간 내에 이제 허가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 장소와 형태가 그 적법한지 이런 것도 이제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전 양수도 계약 시 영업자 지위 승계 조항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잘 면밀히 이제 따져봐야죠. 그래서 뭐 꼭 받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를 결론 짓기보다는 사전에 어, 그 보상을 위해서 자료가 충분한지, 그리고 그 증빙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그 법규에서 그 기준 삼는 어떤 그 해당 그 날짜하고 매치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 손실 보상은 이제 단순히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지만, 또한 증빙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영업 손실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상 요건 해석과 이제 적용 이쪽 분야에는 예외가 많아서 이제 개인이 그냥 뭐 이쯤 되면 나는 영업 손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분을 만날 때마다 이런 참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증빙 자료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혼자 진행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같이 이제 전문가들에게 이제 의뢰를 하셔서 검토받고 해당이 되면 이제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어떤 진행을 하시는 게 매우 이제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천우 행정사 사무소는 뭐 이런 그 토지 보상 그 수용당에서 보상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과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 천우행정사 사무실 연락 주셔서 영업 손실을 놓치지 않도록 면밀히 꼼꼼히 살펴서 잘 받을 수 있는 해당이 되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저희 블로그에 명함도 게재돼 있고 이제 카카오톡 채널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최대한 상담해 드리고 같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